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보여드리자면 이 수업 페이지는 항상 있어야 되니까 이 수업 페이지 주소 이런 식으로 항상 잠시만요. 출석 안 부르는 출석 안 출석 안 부르셨다고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박주훈. 네, 죄송합니다. 네, 박주현님 출석 체크 완료했습니다. 네, 수업 페이지 이렇게 하나 띄워 두시고요. 수업 페이지에 들어오면 REPL 부분이 있죠. 여기 클릭하시면 연습장을 하나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언어는 C로 자동 설정되어 있으니까요. Create REPL 하면 여기까지 옵니다. 따로 한 게 없어도. 그리고 이제 여기 화면 중앙에 있는 이 초록색 버튼은 이 코드를 실행하는 버튼이에요. 마우스를 올려보면 컨트롤 엔터라고 나오죠? 이게 단축키입니다. 단축키를 누르든 이 버튼을 누르든 실행되는 건 똑같아요. 둘 중에 편한 거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콘솔에 남은 결과를 지우고 싶으면 여기에 쓰레기통 아이콘이 있는데 뭐 이거 클릭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클리어 입력하고 엔터 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C 언어는 처음에 연습장 만들면 나오는 이 코드를 필요로 하고 코드를 읽어드리는 기준은 여기에요. 메인 함수 안쪽 이게 될 건데, 괄호는 세 가지가 있죠.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가 있습니다. 이건 역할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초반에 외우셔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이 모양 있죠? 자, 이 모양은 외우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 include라는 단어만 놓고 봤을 때 얘는 이 포함하다 라는 의미가 맞는데, C 언어에서는 불러오다의 의미예요. 어떤 걸 불러오냐면 이거 옆에 오는 studio.h, 요 h는 헤더 파일이에요. 헤더 파일. C 언어는 이제 파일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헤더 파일이랑 소스 파일. 헤더 파일은 이런 식으로 해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C 언어는 파일이 두 종류가 있는데 헤더 파일이랑 소스 파일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이 stdio 얘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이에요. 우리말로 풀었으면은 뭐 표준 입력 출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또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표준 입력 stdio 이거는 표준 입력과 출력을 담당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더 쉽게 말하자면 이 표준 입력은 키보드고요. 얘는 키보드. 표준 출력은 모니터예요.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입력은 키보드로 하고 있고 출력 결과 보는 거는 이제 모니터로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없으면 표준 입출력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얘는 필요에 의해서 쓴 한 줄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printf라고 있죠. printf. 여기서 말하는 이 printf가 이 프린트,
얘는 출력입니다. 출력한다는 뜻인데 이 화면은 콘솔을 가리켜요. 여기 이 부분 콘솔에 출력하겠다 라고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printf는 표준 출력이네요. 스탠다드 아웃풋이죠. 네, 잘 됐습니다. 근데 이게 없어도 얘는 돼요. 이유는 이 REPL이라는 툴이 온라인 툴이에요. 이 온라인 툴은 좀 눈치껏 행동해요. 최신 버전을 유지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게 없어도 돌아가긴 합니다. 그렇다고 이걸 안 쓰면 안 됩니다. 이 include 이거를 하나만 할 게 아니에요. 헤더 파일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른 헤더 파일도 불러오려면 똑같이 샵 include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쓰는 게 좋고요. 이거는 뭐 다른 툴을 쓰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뭐 VS 코드 이런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왼쪽에 여기 파일스라는 영역이 있죠. 여기서 보면은 점 3개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고 여기에 히든 파일 누르면은 여기에 좀 헤더 파일을 따로 모아둔 데가 있을 텐데 좀 꽁꽁 숨겨놔가지고 찾기가 힘드네요. 아무튼 여기에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좀 알아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얘는 써야 됩니다. 일단 이론상 얘를 안 쓰면 이론상 이게 없으면 출력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 제가 외우라고 한 부분 있죠? 여기 이것도 전체 외워야 됩니다. 인트 떼고 메인 소괄호 그리고 또 중괄호 외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은 리턴 앞에는 띄어쓰기를 제가 2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수업부터는 외운 상태로 오셔야 돼요. 얘를 메인 함수라고 할 거고 이 함수에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이 모양이 메인 함수라는 걸 알면 돼요. 얘는 일단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우선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비슷합니다. 대신에 여기 소괄호를 보면 보이드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무시하셔도 됩니다. 기본 형태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리턴 0 뒤에 보면 세미콜론도 있죠. 이거를 빼면 C 언어에서 뭐라고 해요. 이 세미콜론은 마침표랑 같은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문장이 끝났다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끝난 걸 몰라요. 지금 이 코드는 그러면 실행된 걸까요? 안 될 걸까요? 이 코드는 실행된 겁니다. 됐는데 뭐 여기 안에 출력하라고 한 적 없어요. 출력을 원하면 printf를 쓰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다시 실행해 볼게요. 자, 뭐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 뭐 에러라고 나와 있어요. 이 뒤에 나오는 거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자, 읽어보세요.
자, 이거는 세미콜론 없다고 뭐라 하는 거예요. 문장이 안 끝났다. 문장이 안 끝났다. 다음에 뭐 세미콜론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또 위치도 알려줍니다. 자, main.c 우리 파일에 네 번째 줄 문제 있다. 그래서 main.c의 네 번째 줄 이 부분 여기로 가면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다 세미콜론 나오게 해주면 되겠죠? 이 에러 메시지 같은 경우는 왜 안 되는지랑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 실행했을 때 좀 에러가 발생했으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오류 유형도 많고 같은 유형의 오류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이 뒤에 나오는 이 세부적인 내용은 좀 달라요. 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얘도 복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복사할 때는 컨트롤 C 안 되니까 우클릭해서 여기 복사하시면 됩니다. 복사하고 얘도 구글링 하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왜 안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해결되는지. 그러면 이제 왜 안 되는지 파악을 하고 그걸 이제 코드에 반영해야겠죠. 그래서 반영한 거고. 근데 반영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진짜 되는지 이런 것 확인해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실행까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류가 안 나오면 된 거예요. 그전에는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건 예상이죠. 예상을 적용했으면 이게 실행까지 이어져야 돼요. 다양한 시도도 해봐야 되는데 뭐 이렇게 쓰면 안 되나, 약간 이런 식으로 예시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하네요. 안 되면 뭐 이런 건 틀린 문법이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 책으로 하시면 좀 금방 질릴 거예요. 이거는 직접 타이핑 해가면서 실행해보고 또 에러 메시지 나오면 그거 검색해보고 이렇게 하셔야 좀 질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어요. 실행해보고 안 되면은 어디서 잘못됐고 왜 안 되는지 알려주니까 그걸 토대로 다른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초장에 이거 공부하실 때 이 에러 메시지 읽는 거는 진짜 중요해요. 무조건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 전부를 뭐 완벽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얘 맥락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느낌 정도만, 뭐 때문에 안 되는 것 같다 정도만. 그러면 지금 쌍따옴표를 감싸는 게 필요하죠. 이번에는 한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도 해봐야죠. 됩니다. 자, 그러면 숫자는 되려나? 뭐 이런 식으로 시도해보는 거예요. 숫자도 되는 거죠. 알았으면 이제 넘어가도 돼요. 그러면 이 숫자는 쌍따옴표 안 써도 되나? 이런 것도 한번 시도해볼 가치가 있는 거죠. 안 되죠? 뭐라고 해요? 안 되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거 뭐라고 나올까요? 뭐 예측 한번 해보세요. 자,
쌍따옴표로 감싸진 부분 출력됐죠? 어떻게 써야 뭐 콘솔에 뭐라고 나오겠다 이거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d를 써볼게요. 33에 해당하는 부분에 %d를 썼습니다. 그리고 실행해보면 이상한 숫자 나오죠? 얘가 %d에 해당하는 숫자예요. 근데 원하는 숫자가 아니죠. 나이는 뭐 33 뭐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에다가 콤마 찍고 33 쓰면 됩니다. 이제 잘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 치환인데 뭐 퍼센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이거는 서식 지정자예요. 서식 지정자. 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게 실행되면 여기로 들어갑니다. 다음에 나오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결과에 33이 나온 거고 여기 %d라고 썼는데 이 d는 데시멀이에요. 데시멀 10진수라는 뜻이에요. 10진수. 10진수 뭔지 아시죠? 0부터 9까지 왜 이래? 0부터 9까지 정수만 치환할 수 있어요. 그러면 %d라고 쓰면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실행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이상하게 나오네요. 보이시죠?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지금 빈 공간이 두 개죠. 근데 이제 넣으려는 정수는 한 개예요. 여기에 하나만 들어가요. 그래서 첫 번째 공간 이 순서대로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갈 거는 뒤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보여주는 겁니다. 빈 공간이 두 개라면 여기에 들어갈 것도 두 개여야죠.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 정수가 두 개여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결과를 좀 잘 기억해 두세요. 보시면 이제 번호는 33이고 나이는 12인데 한 줄에 다 나오고 있죠. 제가 중간에 뭔가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자, 이거는 역슬래시예요. 역슬래시는 이제 백스페이스 키 밑에 있어요. 이 원화랑 같이 있어요. 옆에 이렇게 되어 있죠? 키보드가 버티컬 바랑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키 보면 얘가 버티컬 바예요. 근데 이거는 좀 키보드마다 달라요. 보시면 이게 화상 키보드인데 이게 백스페이스 이 백스페이스 밑에 역슬래시 그래서 추가되는 거 보이시죠? 이거를 메모장에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잘 나오죠? 이게 실행되는 프로그램마다 역슬래시로 나올 때도 있고 이 원화 표시로 나올 때도 있어요.
둘이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키에 있다는 거. 그러면 역슬래시 n을 쓰고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결과 다르게 나왔죠? 얘는 줄바꿈을 의미해요. 줄바꿈. 왼쪽에서 순서대로 읽어드려요. 읽어드리다가 이제 중간에 역슬래시 n을 만나면 이 뒤부터는 줄이 바뀝니다. 밑에다가 바로 써요. 그대로 한 줄에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출력을 하다가 이 역슬래시 n을 만나면 그 옆에 나오는 것부터, 바로 옆에 나오는 것부터는 다음 줄에 출력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 페이지 가서 문제 있죠? 문제 클릭해 주시고요. 쇼코드 클릭하고 main.c 클릭해서 드래그 한 다음에 컨트롤 C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로 와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여기서 바로 밑에다가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요. 컨트롤 A 하고 컨트롤 B 하세요.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 돼요. 문제 풀어볼 건데, 여기 개념 설명하는 부분 있죠? 여기는 그냥 읽어보면 돼요. 지우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문제는 여기 위에 있죠? 그 전에 실행한 코드 결과는 지우고요. 이거를 지금 10줄 출력해야 되니까 3개만 더 쓰면 되겠네요. 3번 이렇게 실행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중간에 세미콜론을 빠뜨렸습니다. 뭐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에러 메시지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위치까지 알려주니까 위치도 봐야 되고요. 이거는 다른 언어도 똑같이 위치 나옵니다. 에러 메시지도 나오고, 콘솔에 이게 보여주니까 우리 메시지를 바탕으로 틀린 부분 찾아가서 해결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는 우리가 방금 봤던 이 세미콜론 빠뜨렸을 때 말고 발생하는 에러, 더 많은 에러를 볼 텐데, 이거 대처만 잘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개발하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10번 썼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썼어도 돼요. 여기 안에서 10번 이렇게. 결과는 똑같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같은 결과인데, 결과는 같은데 표현이 다르죠. 여러 방식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생각도 좀 다차원적으로 해봐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해본 것 중에서 제일 효율적인 게 뭔지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타자 연습하느라고 좀 일일이 직접 칠 수 있는데, 처음에 이 상태였죠? 그러면 이제 개수 세고 필요한 만큼만 복붙 하면 돼요. 이게 좀 직접 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타자를 못 치면 못하는 건 아닌데, 화면 보고 치는데 못 따라가서 이제 정작 중요한 내용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여기서 좀 확장을 해보자면, 이렇게 역슬래시 n을 빼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결과를 한번 예측해보세요. 어떻게 나올지. 예측한 대로 나왔나요?
방금 지운 게 진짜 줄바꿈하는 역할이네 라는 결론 얻을 수 있죠. 중요한 거는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걸까죠. 총 10개의 줄이 있는데 이게 진짜 10개인지도 모르고 뭐 순서도 모른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숫자만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러고 실행하면 잘 나옵니다.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진행됐죠. 또 중요한 건 이제 프린트F 입장에서 봤을 때 중괄호 몇 개 감싸지고 있을까요? 얘 입장에서 중괄호 한 쌍이죠. 그래서 들여쓰기 한 번 하는 겁니다. 들여쓰기는 뭐 스페이스바 2번 또는 탭 한 번이에요. 탭 키 한 번. 이거는 세팅에서 나왔는데 여기 인덴트 타입이랑 인덴트 사이즈가 있어요. 타입은 스페이스로 2번 눌러야 들여쓰기 한 번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들여쓰기가 뭐 파이썬에선 되게 중요해요. 근데 C 언어에서는 이제 파이썬처럼 들여쓰기 안 시켰다 해서 뭐 안 돌아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들여쓰기 하나 지웠어요. 그래도 정상적으로 잘 나와요. 대신에 이제 이런 게 좀 한두 개가 아니라 좀 여러 개 있으면 가독성이 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중괄호 개수에 따라 들여쓰기를 해줘야 되고요. 지금은 들여쓰기가 한 개인데 여기 밑에 왔다고 여기 한 번 더 들여쓰기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틀린 모양이에요. 모든 printf는 중괄호 한 쌍에 쌓여 있으니까 한 번만 해줘야 돼요. 들여쓰기는 그리고 중괄호 기준이다 라는 거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거는 출력에 대한 내용이었어요.